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육퇴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아득히 떨어진 곳에서 아무 관계 없는 것들을 보며 조금 쓸쓸한 기분으로 나는 너를 보고픈 너를 떠올린다. 알달다 일부러 그러나 넌 어떨까 오늘도 어여쁜가 어딘가 너 있는 곳에도 여기와 똑같은 하늘이 드나 문득 걸음이 멈춰지면 그러면 너도 잠시 나를 떠올려주라. 단어가 이리도 많을까 뜨고 흐르고 설키고 떨어진다 아득히 떨어진 곳에서 끝없이 한오는 누구를 알까. 별 하나 없는 새카만 밤 나는 너를 유일한 너를 떠올린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태은이고요. 매주 화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녁 10시잖아요. 우리 아이들 잠자리에 잘 들었나요? 꿈나라 잘 갔나요? 코코 하는 사이 또 우리 육아맘, 육아 대디는 또 힐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 그리고 아이와 함께 가볼 만한 나들이 장소들 소개해 드리고 있고 육아 정보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그런 소통하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 아이유의 너를 듣고 왔는데 와 잔잔하니 약간 가을 감성이 물씬 나는 것 같아요. 날씨도 요즘 너무 좋죠. 단풍도 와 지난주랑 또 다르더라고요. 보고 있으면 기분이 너무 좋고
아이들하고 이렇게 산책 나가면 나뭇잎 가지고 이렇게 재밌게 놀거든요. 전 가을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남들은 뭐 가을 타서 외로워라고 하지만 저는 가을의 그 시원한 느낌이 좋더라고요. 행복합니다. 저는 아직 눈이 완벽하게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도 하루하루 잘 보이기 시작해서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시력이 마이너스인데 난시도 되게 심해서 뭐 안경을 쓰든 렌즈를 껴도 그렇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는 보여요.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더 자세하게 딱 보여서 신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지금은 시력이 변한 거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나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바뀌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참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사소하게 봤던, 예전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던 것들이 눈에 담겨지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으면 나이와 상관없이 조금 성숙해진다라는 말을 제가 뒤늦게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나서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이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육아로 지친 혹은 회사 일로 지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힐링시켜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갑자기 차가워진 바람이 불며 그때의 너에게로 데려가줘서 가로수 은행잎 떨어지는 그 길을 함께 걷던 익숙한 거리 골목을 걷다 보니 어느새 추억 속에 빠져서 보고 싶어서 가을이 오면 네 생각이 나서 우리의 추억이 사는 계절이 너의 흔적들이 남아 내내 기다렸나 봐. 네가 제일 좋아하던 계절이 난 혹시라도 네가 서 있을까 하며 뒤를 계속 돌아봐. 가로등 불빛 하나 둘 켜지도록 오랫동안 계속 이 자리에 서서 보고 싶어서 가을이 오면 네 생각이 나서 우리의 추억이 사는 계절이 너의 흔적들이 남아 내내 기다렸나 봐. 네가 제일 좋아하던 계절이 이 거리는 아직 변한 게 하나 없어. 예전의 우리 모습처럼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의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 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소. 매일 똑같이 하길래 한번 애드립을 넣어봤는데 금세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부끄러우시죠? 자, 육아 지원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께 육아를 지원해 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아무리 열심히 찾아도 또 구석진 곳에 있는 것들, 그리고 숨겨진 것들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육아 고민도 좋고, 육아 꿀팁도 좋고, 뭐 나들이 장소도 좋고, 지원책들도 다 괜찮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김태은 아나운서 혹은 MYPINKPEONY 마이핑크피오니라고 검색하시면 제 계정이 나옵니다. DM 보내주세요. 제가 모든 메시지에 답을 드리고 또 격하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초등학교 1학년과 2학년 자녀분들을 키우시는 어머니 아버님들께서 좀 더 주목을 하셔야 할 뉴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을 향상시키고 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높인다라고 하네요. 이에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학생들의 신체활동 시간을 현재보다 64시간 더 늘린 144시간으로, 중학교의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은 약 30% 확대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 초등학생의 신체활동 영역인 즐거운 생활을 별도의 체육 교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고, 학교 내 수영장도 2028년까지 300개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바로 어제죠. 어제 월요일 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학생 건강증진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은 다양화되고 있는 학생의 신체 그리고 정신건강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또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와 복지부 등 11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학교생활 활성화 4대 핵심 과제가 추진이 되는데, 학교 단위에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 위해서 체육 수업 시간을 최대로 확보하고 또 학교 스포츠클럽 운영도 활성화하는 등이 이런 것들이 추진이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학생들은 2년간 약 80시간에서 144시간으로 굉장히 많이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경우에는 2025년부터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 시간을 약 30% 확대해서 3년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는 2025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함께 체육교과의 필수 이수학점인 10학점이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문체부와 협업해서 올해 말까지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학교나 가정 또는 어디에서나 학생 스스로 운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먼저 틈새 시간을 활용해서 체육을 일상화하도록 모든 학교에서의 체육 온 동아리 운영을 지원한다고 하네요.
특히 학교 현장에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메타스포츠 스쿨 등 온라인 체육활동 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학교 복합시설 혹은 수영장 등의 또 체육시설도 확충함으로써 굉장히 적극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학생들의 저하된 체력이 향상되도록 현재 저체력자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혹은 비만 혹은 희망하는 학생들 모두 다 건강체력 교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온라인 건강체력 교실 앱을 제공해서 건강체력 향상 그리고 비만 해소에 적극적으로 노력합니다. 늘봄학교에서도 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는데 체육단체와 협력해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조직, 구성된 지역체육교육협의체는 인적 지역 대학들과 손을 잡고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또 아울러서 대학과 기업 그리고 공공기관 등 우수체육 프로그램 공급처를 지속 확대해서 민관 참여형 운영체계도 마련한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좋네요. 저는 아들 둘을 키우다 보니까 늘 언제나 그 에너지를 체육 활동으로 좀 풀어야 되겠다라고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도 못하고 또 아이들과 이렇게 서로 운동 같은 거는 또 몸과 몸을 써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체육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의 체력이라던가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진해졌죠. 그리고 운동을 함으로써 협동심이라던가 이런 정신적인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강화가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많은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지원책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보다 더 건강하게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마음건강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라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위기 학생 선별 그리고 지원을 위해서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서 행동 특성 검사 도구를 개선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서 현행 검사 도구의 신뢰도, 타당도를 검증하고 필요한 항목을 보완해서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까지 개선을 완료합니다. 아울러 검사 결과도 학부모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또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특히 검사 결과 선별된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또 비용 문제 등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는 거가 어려운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정신건강 전문가 학교 방문 서비스 혹은 진료 치료비 지원 사업의 관련 인력과 예산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서 지원하고요. 또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이 되었다 하면은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서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합니다. 마음건강 진단, 치유에 대한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마음건강 진단 앱을 개발해서 학생들이 휴대전화 등을 통해서 마음 건강 상태를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하고 또 나아가서 음악, 미술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회복을 돕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건강도 매우 매우 중요하죠. 특히나 요즘 뉴스 보면은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제가 어젯밤인가요? 그 10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만났는데 또 이렇게 뭐라고 하지? 말을 입에 담기가 좀 그래서 남학생이 여학생을 이제 사망케 한 사건이 또 나왔더라고요. 학교 폭력도 심각하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의 마음을 잘 보듬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학교에서도 그리고 이렇게 정부기관 관계부처에서도 함께 노력을 한다면
늘 강조하는 우리 아이들이 정말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첫 소식 전해드렸고요. 자, 두 번째 소식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정책 가상금이 지원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요. 이 정부가 분만 소아 수가 개선에 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필수 의료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이 구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소아 진료 전문 인프라 유지를 위해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소아 진료 정책 가산을 신설해 6세 미만 소아 환자 초진 진료 시 3,500원 그리고 1세 미만은 7,000원을 지원합니다. 필수 의료 분야인 분만 관련 수가도 큰 폭으로 개선해 특별시 그리고 광역시는 55만 원, 그 외 지역은 110만 원 등의 지역 단위로 수가를 인상하는데요. 난이도가 높은 분만의 경우에는 고위험 분만 가산은 기존 30%에서 최대 200%로 확대하는 등 의료 분야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 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료 공급 체계를 확보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2023년 제21차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 그리고 필수 의료 지원 대책에 따른 분만 수가 개선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서 감기약 상환금액 가산 기간 연장 그리고 중증 장애인 대상 방문 서비스, 방문 수가 인상, 디지털 치료기기, 인공지능, 혁신 의료기술의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소아진료 정책 가산 신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번 건정심에서는 소아 청소년과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정책 가산 지원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이에 소아 진료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소아 청소년과 전문 인력 인프라 유지를 위해 연간 300억 규모의 정책 가산을 신설 지원한 겁니다. 소아 진료 정책 가산금은 관련 규정 개정 등을 통해서 내년 1월부터 적용을 하는데 대상은 소아 청소년과를 표방하는 요양기관입니다. 이곳에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소아 환자를 초진 진료할 경우에는 1세 미만은 7,000원, 그리고 6세 미만은 3,500원의 정책 가상금을 지원하는데 이 경우에 환자 본인 부담은 법정 본인 부담료를 적용하죠. 진료비 청구 기준으로 기존 대비 1세 미만은 400원에서 1,400원, 그리고 6세 미만은 700원에서 1,500원 정도 이렇게 본인 부담이 증가가 되기는 합니다. 왜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이잖아요. 어떻게 예약도 없이 당일에 가서 진료를 받고 엑스레이도 찍고 피검사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바로 들을 수가 있냐. 그런데 가격이 이렇게밖에 안 돼? 라고 놀라기도 하죠. 근데 특히나 이런 소아 청소년과의 경우에는 더 진료비가 적죠. 물론 아이를 키우는 데는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 소아 청소년과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병원의 문을 닫고 있는 이 현실을 이게 계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언제나 피해를 보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도 지원금도 늘리고 그리고 환자 본인 부담도 조금이나마 올려서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소식이 있거든요. 그 전에 먼저 노래 듣고 올게요. 성시경의 두 사람. 지친 하루가 가고 달빛 아래 두 사람 하나의 그림자 눈 감으면 잡힐 듯 아련한 행복이 아직 저기 있는데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걸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주리. 너와 함께 걸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 기억할게. 너 하나만으로 눈이 부시던 그날의 세상을 여전히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네 곁에 있을게. 캄캄한 밤 길을 잃고 헤매도 우리 두 사람 서로의 등불이 되어주리. 먼 훗날 무지개 저 너머에 우리가 찾던 꿈 거기 없다 해도 그대와 나 함께 보내는 지금 이 시간들이 내겐 그보다 더 소중한 것. 때로는 이 길이 멀게만 보여도 서글픈 마음에 눈물이 흘러도 모든 일이 추억이 될 때까지 우리 두 사람 서로의 쉴 곳이 되어 서툴고 또 부족하지만 언제까지나 곁에 있을게. 모진 바람 또다시 불어와도 우리 두 사람 저 거친 세월을 지나가리. 아니, 제가 가을이 되면 행복하다고 하고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는데, 오늘 선곡이 약간 좀, 가을스럽네요. 저도 모르게 이제 가을을 타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성시경의 두 사람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 대상으로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쫙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을 발급받으면 문화, 여가, 교통 등 천여 건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안내를 했는데요. 청소년증은 9세 이상 그리고 18세 이하 청소년의 신분증 역할을 하고요. 현재까지 78만 4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발급받아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에 방문을 해서 신청할 수 있고, 그리고 발급 비용도 무료인데요. 이 9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조에 따라 수송, 문화, 여가시설 등에서 청소년증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는 경우에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우대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이용 가능한 할인 혜택은 중앙부처가 200건, 그리고 지자체가 800건 등 모두 1000여 건 정도인데요. 대표적으로 영화관 이용할 때 1,000원에서 3,000원 할인 혜택 받을 수 있고, 또 야구장 갈 때도 5,000원에서 8,000원 할인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뭐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이런 주요 고궁도 무료로 청소년증 제시하면 입장할 수 있고요. 국립중앙과학관 등과 같은 주요 박물관 혹은 미술관 이용할 때도 무료 혹은 할인 혜택 받을 수가 있고, 또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지하철은 20에서 40%, 그리고 철도는 10에서 50%까지 할인이 되죠. 그리고 교보문고, 영풍문고도 청소년증 소지하고 있으면 10% 할인 혜택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아마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발급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혹시나 나는 놓쳤다 하시는 분들은 행복복지센터 가시면은 발급이 됩니다. 여가부는 앞으로도 관계기관 그리고 지자체 등과 협의해서 청소년들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우대 혜택을 발굴하고, 또 단체 발급 확대 등을 통해서 청소년증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게요. 이거 놓치지 마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난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다녀왔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우리 우아잠을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소개했던 방송도 들으셨을 것 같은데, 아이들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나 제가 요즘 아이들에게 자연과 과학을 좀 중심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어서 공룡, 그리고 우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막 크게 관심을 갖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가서 공룡도 보고 또 우주도 보고, 거기 갔더니 이제 미디어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딱 보고 막 그랬더니 이제 또 갔는데 지나칠 수 없죠. 그 기념품점 이렇게 기프트 사서 공룡 한 마리씩 사왔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알려줘야지, 보여주지도 않고 내가 알려주면 아이들이 흥미를 그렇게 갖기가 힘들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나 우리 아이들과 어디 가면 좋을까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 서대문구 구민이라면 50% 할인까지 받을 수가 있으니까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또 이 코너의 마지막을 이분들의 노래로 장식을 해야 되겠네요. MSG 워너비의 나를 아는 사람 듣고 올게요. 있어서 그댈 기다리다 멍하니 서성이죠. 뭘 모르는 그런 나이, 이미 오래전에 지나버렸어도 지친 어깨를 안아주는 그대의 목소리라는 걸 알까요? 혹시 그대 맘도 나와 같을까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는 어떤가요? 내가 아는
드라마와 같을까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그대는 어떤가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사랑을 시작해요. 난 세상에서 어느샌가 어른이 되고 더 남은 위로가 내겐 없었죠. 나를 바라보는 그대가 없다면 나와는 그대의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있을까요? 당신뿐이죠. 그대는 어떤가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사랑을 시작해요. 영원히.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네,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오늘은 호라니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아이와의 애착 관계가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친구 같은 엄마, 친구 같은 아빠가 되자 저희 부부가 일찍부터 약속했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커가니까 너무 어렵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애착이 또 바로 되어야지 아이가 또 건강하게 발을 딛고 세상에 나갈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둘도 다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를 낳아서 예쁘게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오냐오냐 하다 보니 아이들이 좀 사회생활에 나가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 그리고 애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르게 자랄 수 있게 하는 아이 훈육 방법인데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애착과 훈육이라는 단어 다들 늘 언제나 알고 있는 단어인데 관계, 그러니까 애착이 좋아야지 교육, 훈육이 된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들 많이 드물다고 해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은 사이에서는 아무것도 가르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애착과 훈육에 대한 생각들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훈육은 안 하고 싶고 애착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사랑을 듬뿍 주면 올바르게 잘할 거야. 그리고 나는 엄마 아빠처럼 무섭게 키우고 싶지 않아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반감 때문에 친구 같은 부모, 그러니까 아이의 마음을 존중해주고 마음을 다 받아주는 육아 스타일이 많이 유행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 그대로 같은이잖아요. 친구 같은. 부모가 친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가족 관계라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 간의 위치와 역할이 명확하게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우리 왜 가계도를 그려보면 뭐 부부 관계가 위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래로 쭉 이렇게 선 내려오면서 하위 체계로 자녀 관계가 존재하잖아요. 그만큼 명확하게 이 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경계가 있다라는 건데, 물론 이 경계가 너무 경직되고 엄격하면 권위적이고, 그리고 부모와 아이와의 그 애착 형성이 오히려 더 안 되죠. 그렇죠? 하지만 아이들에게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행동이 적절하고 부적절한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걸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부모가 잘 알려주고 끌어주는, 그리고 그러면서도 아이를 믿고 기다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대요. 경계를 지어줘야 되는데 아이의 행동을 점점 적절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성숙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뭐 부모가 필요하다 할 때는 권위를 가지고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친구 같은 부모거나 권위가 없는 부모라면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아이에게 가이드를 해주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뭐 영유아기 때는 아이들이 먹고 싶을 때는 먹고 자고 싶을 때는 자는 이런 본능에 충실한 시기이지만, 아이들은 점점 더 선택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조절해 나가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이때가 바로 만 3세 전후래요. 만 1세, 만 2세 때는 무조건적인 수용, 그리고 아이를 품어주고 안전하게 돌봐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는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은 부모가 알려줄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걸음마시기에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지죠, 우리 아이들. 그때 자율성도 있지만 함께 더불어가는 사회 속의 한 일원으로서 자기 통제력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 또한 부모가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특히나 3세, 이때는 자기 조절력을 담당하는 내발달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유치원생들 이제 집에서 맨날 놀다가 유치원 가는 시간 지키고 밥 먹는 시간 지키고 돌아오는 시간 있고 막 이런 규칙을 딱 알잖아요. 배변도 이제는 기저귀가 아니라 화장실에 가야 되고, 양치도 해야 되고, 단체 활동, 뭐 줄 서는 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기억과 학습을 통해서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꾸준하게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장 슬퍼하는 게 이런 것들에 힘겨워하면서 슬퍼하는 우리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감정, 그러니까 아이들이 필연적으로 느끼는 이 좌절감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욕구가 즉각적으로 충족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좌절감을 느끼게 되니까. 하지만 이 좌절을 스스로 이겨내는 그 힘, 그게 좌절 내성이라고 합니다. 좌절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요거는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성을 키워나가는 거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슬퍼한다, 너무 힘들어서 나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성숙해 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견디면 됩니다. 이런 것들 기억해 두시고, 우리 아이들과 사랑은 듬뿍 두되 훈육은 적절하게,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어요. 어렵습니다. 저희 첫째는 자유로운 영혼이거든요. 근데 제가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소리를 질러보기도 했는데, 가장 좋은 건 사랑 듬뿍 주다가 딱 단호해지면은 말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저희와 함께, 우아잠과 함께 아이도 성장하고 우리도 성장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육아 팁도 함께 했고요. 노래 듣고 올게요. 카더가든의 가까운 듯 먼 그대여. 저 달빛에 그려지는 그대의 미소를 간직해, 그
진저 노을 속에 그대 얼굴이 떠올라 또 찬 바람이 불어와 그대의 맘을 뒤흔들며 포근한 저 바람 되어 안아줄게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댈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밤하늘에 놓인 별들 그대의 모습과 같아서 홀로 그댈 생각하며 오늘도 늦은 잠이로요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는 가까운 듯 먼 그대여 그댈 또 그려보네 밤하늘 별들이 되어 매일 꿈속에서도 준비한 말들을 이제 내야 할 것 같은데 말처럼 되질 않아 오늘도 그대는 밤하늘에 놓인 작은 별 같아요 매일 밤마다 나를 찾아와 나의 맘을 흔들어 놓네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TEREMA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쌍둥이 아들 둘을 키우는 엄마입니다. 아이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는 말 그대로 멘붕 그 자체였어요. 하나가 울면 하나가 울고, 하나가 싸면 다른 하나가 싸고, 하나가 어질러피면 또 하나는 더 어질러피고, 또 하나를 또 어렵게 재우면 다른 하나가 깨서 울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서 우울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서 서로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고 또 가족으로서 하나가 되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정말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요즘은 종일 아이들 노는 모습에 웃느라 우울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혹시 우화잠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쌍둥이 키우느라 너무 힘들다 하시는 어머니 아버지, 제가 장담할게요. 조금만 더 견뎌보세요. 기쁨도 2배, 행복도 2배가 될 거예요. 너무 좋겠다.
자, 우리 소룡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3개월, 따끈따끈한 신혼부부예요. 이제 슬슬 2세 계획을 하려고 준비하다가 우아잠을 알게 되어서 매주 함께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많은 정보, 많은 지식들 얻어가요. 주변에서 신혼 더 즐기라고 아이 태어나면 자유는 없다고들 하는데 저희는 어서 육아 전쟁을 치르고 싶답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 전해드릴게요. 응원해주세요. 진짜 자유 없습니다. 육아 전쟁. 원하신다면 빠르게 전쟁에 참여하시죠.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서는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김태은 아나운서 MYPINKPEONY 검색하셔서 DM 보내주세요. 네, 우아잠 이렇게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도 우리 힘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순간이 애틋해 눈물 날 때면 언제나 내게 닿을 수 있게 가까이서 머물게 유난히 더 힘든 날엔 더 이상 외롭지 않게 안아줄게 영원히 내 품에 너를 간직할게 세상이 나 외면해도 모두가 져버린대도 항상 곁에서